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실습 이 특수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화면 capture로 진행되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이 드론과 안티 드론에 대해 가지고서는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실제 이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이러한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최근에 이 아웃소싱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인력 구조 운영 그러한 이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이 뭐 드론 테러를 포함한 각종 이 국가 중요 시설을 지켜야지 될 특수 경비원들에 대한 인력 처우라든가 아니면은 현장에서의 인사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갈등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경비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민간경비원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총기 지급이 되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큐리티 인력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직접 국가 시설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사상의 계약 해제가 됐었을 경우에는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못하고서는 처우에 불합리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특히 이 공항을 비롯한 이 공공기관에서 이 시큐리티 현장에서 사실 특수경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인력군에 속합니다. 실제 이 인천공항에서의 기동타격대원들도 특수경비원으로 현재 이 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항에서 특수경비원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공항을 이용을 하고 있는 일반 승객들이나 아니면 공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한테 가장 핵심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 안전 직군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 또 뭐 더 나간다 그러면은 뭐 소방 분야라든가 보안 분야에서도 약 1만여 명 정도가 용역 내지는 파견 근로자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현재 정부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의해서 이들이 만약에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직접 고용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시행 정책 과정에서 자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또 내지는 앞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예정인 걸로 현재 그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이 자회사 현황표를 보면은 이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정규직 전환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각 분야에 따라서 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 기관들이 직접 고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나머지 결국은 이 자회사를 설치를 하고 공공기관에 딸린 자회사를 설치를 하고 설치된 자회사에 이들을 정식으로 고용하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특수경비원들을 포함을 해서 생명 안전과 관련돼 있는 이 근로자 노동자 직군 중에서 뭐 공항이라든가 발전소 등에서 국가 중요시설에서 일하는 뭐 시설직이라든가 정비직들 약 4,800명을 비롯해서 이 개인화기 즉 총기를 지급받는 특수경비직 약 3,700명 그 외에도 공항 보안 건색을 하거나 철도 승무 뭐 시스템 보안이라든가 승객 수송직 뭐 소방 시설직 등 굉장히 많은 거의 1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자기 자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 형태를 보면은
현장에서 이 시큐리티 특수경비 직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종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현장에서 물론 뭐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소방 시설이라든가 보안 시스템, 또 실제로 승객이나 아니면 물품을 검색하는 이 검색 요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현장에서 중요한 안전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외에도 실제 철도에서 뭐 승무, 철로 설비라든가 뭐 보수 정비, 뭐 당연히 철도에서의 특수경비 업무 포함을 해서 또 항공과 관련돼서는 탑승 수속이라든가 관제, 또 항공기 지상 지원이라든가 시설 유지 정비, 당연히 특수경비 업무 포함. 그 외에도 운수시설에서도 도로 유지 관리라든가 운수시설 내에서 있는 보안 업무들, 예를 들어서 운수라 하더라도 이 운수 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경비에 속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긴급 대응 운전 정비, 발전, 석유가스처럼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서 공공섹터 내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 또 의료나 보건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직접 뭐 혈액 수송을 한다라든가 환자 수송을 한다라든가 기타 방역이라든가 감염을 하는 것도 현재는 생명 안전과 관련돼 있는 이 업무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정보, 통신 각각 이 공중안전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현재 굉장히 많은 약 15개 산업 50여 개 직군이 모두 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되어 있는 범위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사실상 직고용하지를 않고 뭐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소속 전환을 유도함으로 해서 결국은 공공기관 자체로 임용시키지를 않고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임용된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오늘 관심 가지고 보려는 이 특수경비 직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국가 중요시설인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을 지키는데 평상시에는 뭐 이 가스총을 차고 내지는 이 가스총이라든가 삼단봉을 차고서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라든가 비상사태라든가 작전 중에는 당연히 군인과 같은 소총을 지급받고 실탄도 지급받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실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 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과정에서도 사격훈련을 현재 이제 현역 군인처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현재로서는 이 시큐리티 업체, 즉 특수경비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최근에 정부가 정규직화를 단행을 하면서 당연히 울산항만공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공사 여기에 직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관에 딸려져 있는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울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울산항만관리, 또 내지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인천공항관리 이런 식으로 해당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게 되고 자회사로 옮기게 되면은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뭐 드론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든가 최근에 각종 시큐리티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연계가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각종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이 앞으로도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이러한 자회사에서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고 이렇게 아웃소싱 업체에서 사람을 이 생명이나 안전과 관리되어 있는 업무들을 결국은 이 보조적으로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직고용 체제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형식적으로만 이 자회사에 직고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애초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큐리티 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어떠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경비 활동과 시큐리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현장에서 현장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뭐 항만공사 아니면 뭐 인천국제공사 이러한 데에서 직접 지시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에 소속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 특수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3천, 4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들은 현재 공항 항만 발전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를 사용을 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만약에 이 직접 자회사의 직접 그 이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공사 아니면 뭐 항만공사, 뭐 한국전력, 뭐 조폐공사에 직접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자회사인 뭐 항만관리라든가 공항관리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또 책임도 그만큼 감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 특수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겠죠. 당연히 이들을 직접 고용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들의 신분은 그렇죠. 바로 청원경찰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원경찰화 되었을 경우에는 이 청원경찰이 현재 각종 이 급여 수준이 경찰 공무원에 준하도록 현재 법령이 청원경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보다 각종 복지라든가 퇴직금을 포함을 해서 약 30% 이상의 이 인건비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직고용을 꺼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에서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용과 관련돼서는 뭐 특수경비원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공항이라든가 발전소 또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전력, 수도, 난방 등 이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공항공사나 아니면은 뭐 한국관공사 포함을 해서 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큐리티 말고도 뭐 그 외에 공항 내에서 전력이나 급유 또 공항 내에서 뭐 운항 통신이라든가 이 시설 정비를 이런 등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 모두 다 실제는 자회사 내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밖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각종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또 각종 산업과 관련돼서 가면 갈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시큐리티 시장에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소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건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보건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각종 방역이라든가 이런 최일선에서 우리 일상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되어 있고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직군이 가면 갈수록 이 자회사로 편입이 돼서 즉 직고용을 하지 않는 상태로 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이들에 대한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정부에서 뭐 청와대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이 다양한 국정과제 중에서 실제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용역을 해본 결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특히 시큐리티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분야는 결국은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임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또 이들이 직무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마다 새로운 판단 또는 새로운 적용 또 긴급사태에 아주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직고용 되지 않고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든가 간접고용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비용 문제라고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더 나아가서 이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이 시큐리티와 관련된 또 에너지처럼 또 보건이나 의료
것처럼 어떠한 우리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영위를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아껴 썼던 비용이 사실상 그 피해 복구를 하는데 다 들어가 또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이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임무들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약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 절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직고용을 하지를 않고 간접고용의 형태로 해서 자회사에 편입시켜서 이 직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아껴 썼던 인건비가 실제로는 기업의 인건비 내지는 이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으로만 들어올 뿐이지 나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이러한 피해 복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들에 대해 가지고 각종 처우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들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가 IoT라든가 새로운 4차 혁명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각종 이 시큐리티나 아니면은 보안 이 업무가 진짜 100%, 120% 충실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공섹터 내에서 시큐리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큐리티 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많은 인력들이 현재 고용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더욱더 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